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입니다. 우리 수업은 어제 3월 10일이었죠? 근데 왜 오늘 11일 날 하루가 지난 수요일에 다시 영상을 녹화하냐면 어제 녹화했던 영상의 오디오 품질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그 영상이 공유될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품질로 녹화가 돼서 오늘 부득이하게 다시 영상을 어, 녹화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수업마다 수업의 영상은 공유를 할 거고 다행히도 그 새로운 마이크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품질이 좀 괜찮아서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 이제 문제는 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거든. 그래서 어제 수업한 내용하고 오늘 녹화본의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포됐던 수업 자료 기준으로 녹화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맥락은 동일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는 오브젝트에서부터 이제 세팅, 이니셜 세팅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테슬라 로고까지 그려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죠. 네, 그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오늘은 좀 간결하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기억이 날 거고 라이노에서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 뭐 이런 얘기였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인과 폴리라인. 라인이 하나 있을 때는 라인이라 부르고 라인이 두 개가 겹쳐 있으면 두 개 이상 라인이 겹쳐 있으면 다중선 폴리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도 하나가 있으면 서피스고 서피스 두 개 이상이 조인돼 있거나 합쳐져 있으면 폴리서피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폴리서피스 말고 닫혀져 있는 폴리서피스를 우리는 솔리드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솔리드는 폴리서피스이면서 솔리드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어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끝에는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인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 엔드포인트는 처음과 끝 두 개가 있겠죠. 이 엔드포인트들이 이 라인의 방향과 길이를 결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라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폴리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라인에는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라인일 경우에는 엔드포인트가 당연히 두 개인데 이거는 단일 라인 세 개가 조인되어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접해 있는 중간의 라인은 하나의 라인으로 병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부터는 버텍스라고 부르고 엔드포인트는 이 두 개, 맨 끝에 두 개를 엔드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직선에는 엔드포인트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 넣고 당기게 되면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라인을 그리고 이 라인을 리빌드를 해서 포인트 카운트를 3으로 디그리를 2로 하면 중간에 컨트롤 포인트 하나가 생겼죠. 이 컨트롤 포인트를 당기면 이 컨트롤 포인트가 당겨지는 힘으로 인해서 활 시위가 당겨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커브로 변하게 됩니다. 아니, 아크로 변하게 되죠. 예. 커브라는 말을 방금 했는데 라인 그리고 폴리라인 그리고 곡선, 자유곡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라이너에서는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 라인들이 두 개가 서로 연장되면 서피스가 되겠죠? 곡선과 직선이 연장되면 그러니까 곡선이 직선을 따라 연장되면 곡면 서피스가 되는 거고 곡선이 곡선을 따라 연장되면 이중곡면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X축, Y축 전부 다 3개씩, 3개 이상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컨트롤 포인트가 서피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정도만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노의 엑시스라는 걸 좀 설명을 할 텐데 뭐 축이라는 거 3차원의 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테고 3차원이라고 하면
X, Y, Z 하나, 둘, 셋의 그 세 개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개의 차원이 차원 중에 어떤 차원 두 개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탑뷰가 될 수도 있고 프론트 뷰가 될 수도 있고 사이드 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이런 단일 서피스들이 결국엔 이제 커브로부터 생성된 단일 서피스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폴리서피스가 되고 그 폴리서피스들이 이렇게 어셈블리가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 어셈블리된 모델링이 되는 거겠죠.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링에는 32,000개 이상의 서피스와 545개 이상의 폴리서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초기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 메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뭐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도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라이노의 앱솔루트 톨러런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앱솔루트 톨러런스 세팅이 라이노가 가지는 관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화면에서 그리드의 간격은 1mm인데 이 가로선과 세로선은 0.9mm가 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앱솔루트 톨러런스가 1mm로 되어 있으면 1mm 이하의 오차는 무시하고 명령어를 수행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로선이 이 중간에 이 그리드 요 라인에 이 지점에 있었는데 세로선과 중간에서 만나서 붙어버렸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1mm보다 작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인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두 선은 중간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 톨러런스를 100분의 1 정도로 줘야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담당자분들에게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부품들끼리 결합할 때 오차 범위도 없이 딱 맞게 결합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앱솔루트 톨러런스는 나중에 그 직접 모델링을 하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노에서 어떤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이 오스냅의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오스냅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브, 그러니까 라인을 기준으로 끝점, 엔드포인트에 스냅이 걸리게 해주는 그런 엔드포인트 오스냅이 있고, 라인의 중간 아무 데나 스냅이 걸리게 해주는 니어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에 걸리는 거, 그리고 라인의 중간에 걸리는 미드 포인트에 스냅이 있겠고, 센터, 그리고 인터섹션, 그리고 퍼펜디큘러, 탄젠트, 뭐 쿼드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면 그 라인을 하나 그리고 이 라인에 접하는 또 다른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엔드 포인트에 붙죠. 이렇게. 그리고 미드 포인트에 붙고 니어 포인트에 붙고 그리고 겹쳐지는 인터섹션에 붙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선을 그리고 아무 지점이나 시작했을 때 수직이 되는 면에 접하는 퍼펜디큘러 포인트 그리고 원의 중심에 붙는 센터 포인트 그리고 4분점 12시, 3시, 6시, 9시 지점에 스냅이 걸리는 쿼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의 근처에서 선을 시작했을 때 이 원에 접하는 탄젠트 포인트 이렇게 스냅이 걸리기도 하죠. 네, 오스냅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보면 이 중요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보면서 이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그리드가 지금 한 칸이 1mm, 1mm예요. 이거 한 칸이 1mm, 1mm거든. 근데 여기 보면 그리드 스냅이라고 있는데 그리드 스냅은
오브젝트 말고 이 그리드에 스냅을 걸게 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오브젝트에 스냅을 걸고 싶은데 이 그리드에 스냅이 걸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 이렇게 작게 놓고 했을 때 어디에 스냅이 걸렸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그리드 스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니셜 셋업 중에 알리아시스라고 단축키 셋업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이 우측에 알리아시스 샘플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로 그 링크가 접속이 되고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었죠. 알리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인로 작업하는 시간을 굉장히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길 권장하고, 그리고 알리아시스에 들어가서 임포트를 하면 다운로드에 txt 숏컷 파일 있죠? 이거를 다운을 받으면 여기 쭉 들어오게 되고, 만드는 방법은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클립스 from center를 클릭하면 커맨드 프롬프트에 이렇게 이클립스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언더바가 있고 언더바 앞에 빈칸이 하나 있거든. 이 빈칸까지 드래그를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알리아시스에서 new 누르고 명령어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222 단축키를 222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222를 누르면 이제부터 이클립스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단축키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툴바도 마찬가지로 툴바 메뉴에 들어가서 에디트, 뉴 툴바 하면 이름을 만들 수 있고 뭐 0301, 031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빈 툴바가 생겼죠. 이 빈 툴바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어들을 끌어다가 놓으면 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렇게 툴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 툴바의 아이콘 중에 옆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얘를 꾹 누르면 하위 메뉴가 떠요. 근데 이 하위 메뉴가 뜬 다음에 아무데나 다시 클릭을 하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꾹 누르고 얘를 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 상태로 컨트롤로 갖다가 놓으면 되겠죠. 옮기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옮길 수 있고, 삭제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뷰포트에다가 던지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해가 되죠? 툴바는 이렇게 세팅하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잠금을 풀고 이렇게 옮기면 화면에 위쪽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잠금은 해주길 바래요. 안 그러면 이거 누르다가 막 없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툴바 세팅까지 배워봤고, 그리고 화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나 이미지 품질을 좋게 보이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옵션에 메쉬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빠르지만 저품질, 이건 느리지만 고품질로 이미지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터, 요게 슬로워. 부드러워 보이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이런 메쉬의 숫자에 따라서 부드러움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메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GPU가 연산해야 될 면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품질로 이미지 설정을 했을 때 모델링 하기가 너무 버벅거린다고 하면 품질을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를 본인의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1대1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예. 여기 보면
이 아이콘, 돋보기 아이콘을 꾹 누르면 하위 메뉴에 1:1이라고 있어요. 줌 1:1.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면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바가 뜨고, 모니터에다 대고 자로 이 바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밀리미터 단위로 여기다가 그 길이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1:1 사이즈,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1:1 사이즈 바뀌었죠 방금? 1:1 사이즈의 모델링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뷰포트 인터페이스는 뭐 읽어보면 알 내용이고, 그 렌즈 랭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죠. 보면 이렇게 육면체를 그렸는데 지금 렌즈 랭스가 50으로 돼 있어요. 얘를 만약에 30 정도로 줄이면 투시가 더 심해지죠. 3점 투시가. 얘를 200 정도로 늘리면 이렇게 좀 미니멀하고 정적인 이미지로 모델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쉐이딩, 이게 이제 쉐이드 뷰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쉐이딩의 옵션들을 보여주는 화면이죠. 그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쉐이드는 면의 양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조도 보고 면의 양감도 보고 싶으면 고스티드를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빛이 조금 더 면의 성질에 맞게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렌더드 뷰포트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뷰포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게 뷰포트를 자주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봤다가 뭐 이렇게 크게 봤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너무 클릭한 양이 많아지니까 뷰포트를 싱글 클릭으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소개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그 스크롤 휠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 메뉴가 있다. 이것도 세팅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세팅해 놓은 팝업 메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처음에 깔았을 때 메뉴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컨트롤로 집어넣고 시프트로 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이제 뭐 커브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그림자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메뉴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일단은 그 배포된 문서에서도 내용이 다 있지만 실제로 그 라이노에서 한번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두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면 뒷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앞면 뒷면을 설명할 때 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리드, 그쵸? 그 막혀 있는, 닫혀 있는 솔리드끼리 합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 불린 유니온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간 지점이 이렇게 겹쳐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서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솔리드로 합쳐졌죠. 근데 라이노는 만약에 얘가 뒤집어져 있다. 지금 바깥쪽은 회색, 안쪽은 녹색인데 얘가 뒤집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라이노는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인지해요. 그래서 똑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른 결과가 출력되죠. 그래서 서피스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그 앞면과 뒷면은 라이노에서 내측과 외측을 인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는 개념, 요거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 얘기했었고, 레이어를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위에 우클릭해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면 레이어가 바뀌죠. 끌 수 있고 잠글 수 있어요. 선택이 안 되죠.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좀 중요한 것들, 움직이면 안 되는 것들,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 때 레이어
분류를 잘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지금 쉐이디드 뷰포트일 때는 요 컬러가 보여지는데, 렌더드 뷰포트로 가면 메테리얼이 보여져요. 메테리얼을 누르면 커스텀으로 가서 인바이러먼트,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을 어사인 할 수가 있는데, 얘를 필렛을 좀 주면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금속 느낌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파일도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단순히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색깔이 여기 없다 그러면 이거를 포토샵에다 불러가지고 조절해서 다시 이 폴더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 메테리얼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메테리얼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 화면의 렌더 세팅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바닥에 좀 뿌연 그림자가 있죠. 여기 디스플레이 여기 들어가면 그라운드 플레인이라고 선택되지 않는 바닥면이 있는 거야. 이걸 지우면 바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도 없겠죠. 여기서 이제 라이팅에서 선을 세팅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선도 매뉴얼 컨트롤을 해서 뭐 방향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보다 이런 이미지들이 확실히 조금 더 그 완성됐을 때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 중간중간에 많이 렌더를 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라이노에는 헬프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메뉴들, 대부분의 메뉴들이 이렇게 메뉴들을 실행했을 때 옆에 헬프가 뜹니다. 보면 헬프를 켠 다음에 아무 명령어나 실행하면 이렇게 해당 명령어에 대한 영상까지 나오죠. GIF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툴이더라도 배울 수가 있다는 점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브를 에디트 또는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끝맺을 거냐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라인을 그릴 때 시작과 끝점을 정의해서 그릴 수가 있고, 요거는 중심에서부터 좌우의 길이를 정의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중심에서부터 그릴 수 있고 끝점에서부터 그릴 수 있고, 아크의 경우는 끝점, 끝점, 그리고 레디우스, 반지름, 그리고 끝점, 끝점, 반지름을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끝점, 끝점하고 반지름을 수치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 아크 이런 탭에 들어가면 얘는 폴리라인, 얘는 뭐 컨트롤 포인트 커브, 얘는 서클, 이클립스 뭐 다 이런 건데, 들어가면 다 이제 결과적으로 얘를 그리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과 이번에 새로 그리는 선이 이 원과 어떻게 접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가루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그리고 돌려서 미러한 다음에 잘라내도 이런 꽃갈이 완성이 되죠.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중심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정의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거길 정의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돼야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탄젠트 점에 가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반대로 탄젠트 프롬 커브 명령어를 수행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연속성의 문제인데 요거는 뭐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자유곡선을 그리는 툴이 크게 자주 사용되는 두 개의 툴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쉬워요. 사각형을 그리고 이 두 개의 툴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컨트롤 포인트 커브 하면 똑같이 4개의 모서리를 찍으면 이렇게 생성되고,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를 하면 내가 지금 클릭하는 지점을 지나는 커브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똑같은 지점을 지났지만 결과물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원 그리는 것도 뭐 다 똑같은데 이것도 그 앞서서 원에다가 라인 그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런 얘기죠. 아크도 마찬가지고 뭐 육각형 그리기, 별 그리기 뭐 다 있는데 다 동일해요. 그리고 무브, 미러, 카피, 로테이트, 스케일, 뭐 어레이, 얼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브를 해볼게요. 라이노에서 무브는 기준점을 지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100mm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데나 찍고 100을 입력하면 이렇게 100mm가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 모서리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싶어. 그러면 move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렇게 붙이면, 오스냅을 통해서 붙이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죠? 카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는 잡고 로테이트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돌 거니, 그죠? 그리고 로테이트는 커서를 올리면 오른쪽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 3D를 할 수가 있는데 잡고 로테이트 3D를 하면 축을 정할 수 있고 그 축으로부터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차원으로 회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스케일은 뭐 단순한 내용이고, 얼라인 그리고 어레이 이런 것들도 뭐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실습하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인, 익스플로드, 뭐 스플릿, 트림 요건데, 조인은 이런 거야.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닫혀 있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해 있어도 조인을 할 수 없어요. 붙지 않아. 근데 만약에 얘들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이, 그리고 붙는다, 그러면 얘들은 조인하면 하나로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피스의 엣지, 이 엣지가 맞닿아 있으면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도 맞닿아 있기만 하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익스플로드는 선택하고 좌클릭하면 전부 다 폭파되는 거고, 우클릭을 하면 원하는 면만 떼낼 수 있어요. 요거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스플릿은 이렇게 뭐 커브와 폴리서피스 전부 다 스플릿이 되는데, 스플릿을 얘로 자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잘린 거예요. 반대로 트림 이 두 개를 트림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스플릿 한 뒤에 삭제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커브일 경우에는, 지금 이 커브는 XY 정보만 있고 Z축으로는 제로점에 붙어 있는 커브들인데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스플릿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물리적으로 교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스플릿은 불가. 그런데 트림은 가능. 이렇게. 교차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면 트림을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필렛, 그 R값을 주는 거죠. 필렛 그리고 챔버, 이거는 뭐 해보면 알 거고, 선끼리 연장해서 연결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죠. 아크를 그리고 이 아크를 그린 다음에 익스텐드 커브 하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죠? 원하는 지점까지 가서 얘네들을 트림 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인 하면 붙는 거고, 하나로. 여기에 필렛 커브를 하면 이렇게 라운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브 블렌드가 있는데, 커브 블렌드, 어드저스터블 커브 블렌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블렌드를 할 거니, 연결할 거니, 뭐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자유곡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아크가 호가 아니죠. 네, 호가 아닙니다. 호는 원의 일부분이잖아.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얘들은 호인 거죠. 이 R값을 찍어보면 R값은 하나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죠. 이렇게. 근데 커브 블렌드를 하면 얘는 호가 아니기 때문에 R값이 계속 변해요. 이렇게. 이 십자가 지금 중심점이거든. 이 중심점이 계속 변하죠. 뭐 그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옵셋, 이 커브를 옵셋 이렇게 8mm만큼. 근데 옵셋을 우측 클릭하면 10개, 이쪽으로 10개 한 번에 옵셋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 트윈 비트윈 투 커브라고 하면 이 중간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패턴을 그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면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사각형도 그립시다. 얘네들은 익스트루드를 해서 개 중에 몇 개는 서피스로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성질의 오브젝트들이 지금 한 화면에 있는데 라이노에서 왼쪽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네모가 생겨요. 뷰포트에. 이 네모가 이제 선택하는 어느 영역을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 네모 안에 포함된 애들만 선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 네모에 걸쳐진 애들 다 선택. 그리고 여기 셀렉트 메뉴에 서피스만 선택, 커브만 선택, 폴리 서피스 선택. 이런 식으로 원하는 성질의 오브젝트만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면. 아까 커브의 R값 하면서 잠깐 보여줬는데 도면을 그릴 수도 있어요. 얘 빼고 다 지우고 얘를 테이퍼드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길이를 잴 수가 있거든.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근데 꾹 들어가면 여기 메이크 2D 드로잉에서 서드 앵글 프로젝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도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얘가 퍼스펙티브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도면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도면에다가 수치를 입력해서 도면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곡선을 그려놓고 이 곡선의 총 길이를 알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자주 쓰는 기능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테슬라 로고까지 한번 그려볼 텐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여기 로고 다운로드 누르면 로고가 다운로드 되는데 나는 이미 로고를 다운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하면 팝업이 뜨고 픽처 다시 드래그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임포트를 할 거니 그리고 얘를 중앙 정렬 이 위에다가 그릴 거기 때문에 얘를 잠글게요. 놓고 잠그면 선택이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검은색 위에다가 검은색 선을 그리면 안 보이니까 이제부터 커런트 레이어는 이 빨간색 컬러의 레이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커서도 빨간색으로 변했죠. 이 중심 라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커브를 하나 그려서 얘를 0점에다가 0 이렇게 놓고 이제부터 여기에 스냅을 걸어서 반만 그릴 거예요. 아크를 그려봅시다. 요거 스냅이 걸렸죠? 이렇게 옵셋 10mm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15mm 정도 17mm 이렇게 그리고 라인 잡고 여기까지 다시 아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를 무브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번 아크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라인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끄면 트림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미러를 하면
미러가 여기가 여기 있네요. 미러를 하면 조인 테슬라 로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최대한 좀 간결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모델링을 진행하고 진도를 나간 뒤에 나중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거나 헷갈릴 때 이 영상을 꺼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